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인문 제7판 2회독 127페이지 로마자 6번 정당의 의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번에 국가 긍정 의무와 헌법 준수 의무. 정당은 자신이 존재하는 기반이 되는 국가를 긍정하는 의무를 지고 그 조직과 목적 및 활동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28페이지 2번 조직 의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앞서 본 정당법상 요구되는 조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된다. 3번 민주성의 의무. 양갑 1번의 조직의 민주성 의무. 정당은 그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실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조직부터 민주적이어야 그 활동도 민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정당법은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 의원 총의를 가져간다고 강제하고 하고 있다. 정당 지도부의 선출 등이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가 1번의 정당의 목적 활동의 민주성 의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의 민주적 기본 질서란 헌법의 기본 원칙과 기본 이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주의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양가 3번의 당내 민주주의. 정당은 민주성이 정당 내부에서 구현되는 당내 민주주의의 의무를 진다. 당내 민주주의는 동그라미 1번 당 내부 조직의 민주성, 동그라미 2번 당 운영과 재정의 민주성과 공개, 동그라미 3번 당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 동그라미 4번 당 지도부 공직선거 후보의 선출 과정의 민주성, 동그라미 5번 당원의 지위와 권리의 보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29페이지의 4번 투명성의 의무. 정당은 그 강령과 당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재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정당의 재정이 건전해야 하므로 당원의 당 부담에 의해서 정당 재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정당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규제가 많다. 로마자 7번 정당의 활동. 1번 정치의사의 전달, 형성과 정책 추진 활동.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정당은 국가의 민주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여한다. 이번에 정당과 선거. 양가 1번 공직선거에 참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의 기능으로서 공개 경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공직선거에 참여가 그것이다. 정당은 선거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다. 현행 정당법은 동법이 정한 공직선거에 동법이 정한 기간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양가로 이번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동그라미 2번 후보자 추천권.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민주적 절차.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원으로 정한다. 1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당내 경선.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은 당내 경선은 이처럼 강제적 의무가 아닌 임기적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중요 정당은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경선 후보자로 나섰다가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여성 후보자 할당제. 여성들의 선출직 공무원의 진출 계획이 부족하여 여성들을 위한 대표성이 취약하므로 이를 고치고 여성들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들의 일정 비율을 여성들로 추천하는 여성후보 할당제가 실시되게 되고 있다. 양가 3번의 정당의 선거운동. 정당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선거운동은 자당 소속 후보의 당선을 위한 활동의 흔물론이고 자당의 정책 홍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공군의 의사 수렴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로마티 8번 정당의 재정, 정당의 정치자금. 정당도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정당의 재정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의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됨으로써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번에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 원칙.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중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1번의 적법성의 원칙. 불법 자금이 금지되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방법에 따른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목적 정당성의 원칙.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투명성, 객관성의 원칙. 정치자금 조달자가 명확하여야 하고 회계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효율성, 건전성의 원칙.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민주적 정치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정당의 재정이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번은 정치자금의 개념.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감옥에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번의 당비. 당비라 함은 명목유화에 불과하고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당법은 당원의 정의화와 당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비 납부 제도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비 납부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하여하였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일정 기간 당원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4번의 후원회.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132페이지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되도록 하는데 백번 목적이 있다고 한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 정당 후원회 금지 위원성. 이전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지역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정당에 대한 후원은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 금지, 처벌의 규정에 대해 헌법을 없이 결정을 하였다. 그 이후로 헌재는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당 후원회를 통로로 하여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 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집 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유되고 법의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살펴보면 헌재 자신이 실시하는 대로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당 후원회를 통로로 하여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 후원의 폐지의 목적 정당성부터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5번의 정치자금의 기탁. 정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 등을 기탁하는 제도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검은 정치자금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명 기탁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타인의 명예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부할 수 없다. 기명 기탁을 하되 선관위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명 기탁을 인정하고 있다. 6번의 기부.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해서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에다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133페이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에 무상되어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우 과거 다른 단체들은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금지 규정이 1999년에 위헌으로 개정되어 기부가 가능됐다. 그러다가 이후 대기업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크게 문제되었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을 포함한 일체의 단체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도 기부를 할 수 없게 다시금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후 헌재는 위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 금지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7번의 국고보조금. 양가 1번의 의의와 기능. 정당의 건전한 재정을 이끌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보조하는 제도가 국고보조금 제도이다. 현행 헌법 제8조 3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고보조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정당의 운영에는 재정이 소요된다. 복수정당제 하에서 다양한 의사와 정치가 배경하는 정당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들이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운영이 어렵게 되면 여러 정당들이 존속하기 어려워져 국민의 다원화된 의사의 수렴도 어려워지고 자본주의의 실현이 취약한 여건에 놓일 수 있다. 정당 자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당 간의 홍보, 선거, 정책개발 등으로 경쟁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134페이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 간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한 공적인 자금 배분이라는 점에서 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 자금 등의 유혹에서 정당이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보조라는 의미도 가진다. 양가 1번의 유형. 현행 정치자금법은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외에 동그라미 2번 추천보조금 제도도 두고 있다. 방금 3번 일반 국고보조금과 그 배분. 일반 국고보조금에는 동그라미 기억 매해 예산에 계상되는 경상보조금과 동그라미 이은 선거가 있는 연도에 예산에 계상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일반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에 실시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로 100분의 2 이상의 정당 등이 법이 정한 선거에서 일정 비율 득표 정당인들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배분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에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 의석 수의 배분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이처럼 현행 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도 감안하나 원내 교섭단체인지 여부와 의석수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의 배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합리성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재는 대의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의석의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양가로 4번의 추천보조금과 배분. 현재 추천보조금 제도로는 동그라미 기억 여성 후보자 할당제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 추천보조금 제도 135페이지에 이은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진출하기 위한 장애인 추천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배분 율은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오르마쪽 5번의 정당의 소멸 해산과 등록 취소. 정당은 해산과 등록 취소를 소멸한다. 1번의 해산. 양가 1번의 해산의 이유. 정당의 해산에도 정당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해산과 정당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기관에 의해서 해산되는 강제해산이 있다. 양가 1번의 자진해산. 현행 정당법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정당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해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당원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양가로 3번의 강제해산. 방금 1번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강제해산과 그 의의. 현재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강제해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의 해산 명령으로 해산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2013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심판이 청구되었다. 원안 판결은 8대1 해산 결정이 있었다. 방가리번의 사유. 요건 동그라미 1번 목적과 활동. 해산 사유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136페이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다. 여기서 목적은 강령과 당원이 당에 출간하는 각종 인재 및 기관지 당원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 등에 나타난 것과 평소에 당의 정당의 주요 간부 등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성 있게 표현된 목표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강제 해산의 사유를 이룬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 제8조 사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요소만으로 한정선은 아니되고 사회복지주의 등의 요소도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경우에 해산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 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가로 3번의 절차. 정부가 국민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제소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반가로 4번의 결정.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에는 전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137페이지 판단하고 해산 결정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가로 5번의 해산 결정 효력, 동그라미 2번의 창설적 효력.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산 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별도의 해산 명령 내지 처분을 하여야 해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로 그대로 정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의 정당법의 해산 결정 효력 규정.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자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데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설하지 못한다. 이는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직 자동 상실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해산 결정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기억, 긍정설과 이윤,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본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 주요구 의원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에서 해산을 자진해산의 경우로만 보고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진보 정당 결정에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다.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냥 해산이라고 규정하여 자진해산뿐만 아니라 강제해산도 문헌상 포함되는데 강제해산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 문헌 자체를 벗어난 해석한 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138페이지입니다. 2번의 등록 취소, 양가를 1번의 사유. 헌법 제8조 2항 후문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이 일정한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존립의 기반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정당법은 등록 취소 사유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이 소정의 선거에 소정의 기간을 불정한 경우에는 정당의 본연의 의무인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등록 취소 사유로 하고 있다. 등록 취소. 그러나 그 조직 요건이나 소정 기간 등의 요구가 과중하다면 위헌이 될 것이다. 정당법은 등록 취소 사유로서 정당이 동그라미 1번에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법정 시도당 수의 요건 및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1,000인 이상이라는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의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시도당의 법정 당원에 대한 요건을 부여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동그라미 2번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위 1, 2, 3 차이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3의 사유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 최소성에 위반하여 침해한다는 이유로, 즉 예컨대 단 한 번만의 국회의원 선거로 정당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회 더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을 결여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139페이지. 한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양가로 이거는 취소권자. 현행정당법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3번의 효과.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임기 만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경우에 대한 부분도 위헌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고 하고요.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요. 실무적인 시사적인 내용이 많아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